눈이 퀭하세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 좀 그렇게. 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염내과 강창경 선생님 다시 오셨네. 모시고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강창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아직도 활기를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간 절제, 간을 수술해야 되는 사람이 오는데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어떤가요? 맞아도 되는지가 아니라 맞으셔야 되고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실제로 미국 CDC에서 추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백신 시기랑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나요? 의학적으로는 맞고 곧바로 입원해서 수술을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권고사항에서 1, 2주 정도는 간격 유지를 일반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제 수술 후에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게 백신 부작용인지 시간 간격이 떨어지면 판단이 쉽기 때문인 면도 있고 혹시 이제 추가적인 노출이 생겼을 때 항체 생성 시기도 있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1, 2주 정도 간격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수술 전이든 후든 네. 한 대략 1, 2주, 보통 한 2주 정도의 네, 간격이 네, 있다면 크게 상관은 네, 없겠네요. 네, 간이식 환자에서는 어떤가요? 간이식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이식하기 전에 접종을 맞춰놓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이식하고 나서 초기에 좀 면역 억제제를 고용량을 쓰는 시기에는 백신 접종했을 때 면역 유도 반응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접종은 좀 조심스럽고요. 예방접종의 대원칙은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한 것이고 네네. 지금 눈앞에 더 큰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에 우선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스테로이드 종결이 곧 예정이 돼 있다면 1, 2주 미루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이식을 하고 나면 이런저런 합병증? 예를 들면 거부 반응 때문에 치료를 요한다든지 네. 담관염 같은 것 때문에 치료를 요한다 이런 경우가 네.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간 기능 수치나 이런 게 조금 상승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백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사상 간 기능 수치 상승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부 반응이나 담관염 같은 게 급성기만 지나가고 간 기능 수치도 호전 추세라면 미룰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당장 열이 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네, 맞습니다.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간 절제, 간 이식 환자이면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어떤 건 맞아도 되고 맞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능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특별히 맞으면 안 되는 백신 같은 것이 있지는 않고요. 효능 차이 또는 면역 반응이 줄어듦에 따라서 지금 부스터샷 같은 것들도 권고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신의 업데이트에 따라서 접종을 하시면 특별히 맞으면 안 되는 백신 종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다. 간절제, 간이식 이런 간들간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 맞아도 돼요? 맞아야 의무군요. 예, 특히 간 이식 환자분들 네. 같은 경우는 초기 2차 접종만으로는 충분한 면역 반응 유도가 안 될 수 있다고 봐서 미국 CDC는 2차 접종하고 28일 지나면은 추가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부스터샷 논의 이전에 이건 있었던 네. 겁니다. 그래서 간 이식 환자분들 같으면 더더욱 맞으셔야 되겠고 간 절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면역력이 떨어졌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 권고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스터샷 접종을 하시는 게 당연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소아 간이식 환자분들도 있어요. 네. 소아 같은 경우에는 몇 살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는 건가요? 적응증이라고 그러죠. 범위가 네. 점점 넓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계속 바뀌고 있죠, 지금도 예, 사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승인된 것은 12세에서 17세까지도 지금 확대가 돼서 이미 맞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을 한 상태고 추가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연령대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만 12세 이상에서 네. 접종이 맞춰지고 있군요. 소아 간이식 환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거나 그렇진 않죠? 예, 그 권고사항은 마찬가지고 소아 간이식 환자분들 같으면 추가로 더 네. 있게 되는데요. 통상적인 소아의 경우에는 큰 목적은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고 집에서 원년층에게 옮기는 거를 막고 사회 전반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 간이식을 시행받은 소아분들 같으면 본인 보호 효과도 거기다 추가가 되는 거죠. 더더욱 권고가 되겠습니다.
독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코로나랑 뭐가 다른가요? 예, 전혀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네. 의한 감염증이고 특히 면역 억제자 같은 더더욱 예방 접종이 권고됐던 감염병이죠. 독감이 이제 사회에 미치는 질병 네.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네네. 때문에 당연히 맞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규모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을 같이 하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긴 하지만 네. 독감 백신은 타 백신과 크게 간섭이 없었던 약제고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 같이 했을 때 항체 생성 감소 효과 같은 것들이 없더라는 소규모지만 데이터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백신, 독감 같이 맞아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같이 맞아도 될 텐데요. 다분히 행정적으로 아마 코로나 백신은 2주 이내에 다른 백신 맞았으면 접종을 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맞으시고 나서 이후에 이제 근처에서 맞으시도록 그럼 한 권하고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독감 맞으면 되겠네요. 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있어요. 예. 폐렴구균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또 환자분들이 네. 질문을 해요. 이거는 어떤가요? 폐렴 백신이 13가, 23가 이렇게 왜요? 있는데요. 뒤에 붙는 13가, 23가는 혈청형이라고 A형이 있는데 A형 중에 몇 개를 커버하는지이고 13가가 커버한 A형의 개수는 더 적지만 면역 반응은 유도를 더 잘합니다. 23가는 더 넓지만 면역 반응 유도 효과는 좀 떨어지고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는 그냥 23가 1회 접종이 권장되고 보건소 가면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고요. 많이 커버하지만 약한 네. 23가만 맞으면 되나요? 예, 간이식 환자처럼 면역 억제자의 네. 경우에는 조금 더 확실한 면역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65세와 상관없이 폐렴구균 접종을 하신 적이 없으면 일단 13가를 먼저 맞아서 가장 확실한 면역 반응 유도를 제일 흔한 13개에 대해서 해놓고 네. 2개월 이상 경과하고 나서 23가 추가 네. 접종을 권합니다. 5년 5년 지나면 그 23가 커버를 한 번 더 하고 거기다 65세가 넘으면 23가를 한 번 더 맞출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13가를 맞고 네. 2달 지나서 23가를 맞고 5년이 지나서 다시 23가를 맞고 네. 65세가 되면 다시 또 23가를 예, 또 맞고 5년 간격은 유지한 채로 65세가 넘으면 마지막 23가 접종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환자 그리고 보호자분들에게 이런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치료받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답답하실 것 같고요. 백신 잘 맞으시고 가능한 건강하게 요 힘든 시기를 넘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